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입맞춤은 끊이지 않았고 그녀의 손길은 계속해서 저를 자극했습니다. 달콤한 숨결과 부드러운 손길에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온몸의 전율이 잃었고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제가 사는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들 중 하나로 뚜렷한 사계절을 가진 상강 기후를 보입니다. 특히 겨울철은 매우 혹독한데 아침에는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지고 낮에도 영하 5도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봄은 늦게 찾아오며 4월까지도 눈이 내리곤 합니다. 여름은 비교적 짧지만 따뜻하고 습한 편으로 8월에는 30도를 넘는 더운 날씨를 보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수많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설악의 비경이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다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혹한의 겨울을 견디며 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민우 40세, 아내 서지윤 37세, 이혼 남편 임준호 35세, 부인 한소연 37세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지만 한랭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그럭저럭 따뜻합니다. 그것만이 위안이었습니다. 아파트에는 따로 경비원도 없고 자동문도 아니라 주민들이 각자 현관키로 출입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낮에도 택배기사나 방문객들은 각 세대와 인터폰으로 연락해 누군가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저희와 준호네는 맞은편 이웃으로 가끔 출근할 때 타이밍이 맞아 마주치는 정도로 그때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웃 교류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느 날의 일입니다. 이날은 평소보다 기온이 낮고 추웠습니다. 당연히 차 앞유리는 꽁꽁 얼어 있어서 시동을 걸어도 바로 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차 시동을 걸어 차를 데운 뒤 출근하려고 패딩 점퍼를 걸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던 때 아파트 자동문 구석에서 누군가가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갈 때는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 사람은 실내복 차림에 패딩을 걸치고 쪼그리고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걸자 맞은편 부인 소연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추위 속에 이런 차림으로 있다가는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연의 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체온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눈으로 봐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저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소연을 안아들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맞은편 소연의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연하지만 이 아파트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 처음입니다. 소연을 아는 채 집 안을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방 아일랜드에는 여러 가지 소주병과 맥주병이 놓여 있어서 아마도 술을 좋아하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실의 큰 소파에 일단 소연을 눕혔습니다. 꽤 추워 보여서 침실에 들어가 이불을 가져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침실 선반 위에 부부 생활에서 사용할 법한 물건이 놓여 있어서 남편과 사이가 좋은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연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몸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쓸데없는 참견일지 모르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따뜻한 대추차를 소연에게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소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안겨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연은 분리수거를 하러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열쇠를 깜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침 제가 시동을 걸려고 나와서 발견해서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소연은 많이 몸이 따뜻해진 듯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어제부터 지방 출장이라 더욱 불안했다고 합니다. 저도 차를 마시면서 소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과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 물론 처음이라 침착해지니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살짝 갈색빛 생머리에 입가에 점이 매력적이고 웃으면 보조개가 생기는 것도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복 차림의 소연, 분리수거하러만 나가려고 했기 때문인지 너무 허술한 그 차림새에 냉정해진 저는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실내복 속에 감춰진 매력적인 몸매가 은근히 드러나 보여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빨리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저런 일이 있고 나서 회사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지각이라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팀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명구조가 최우선이지 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설명하자 아내도 전부터 소연과 친해지고 싶었다면서 이참에 같이 식사라도 가지 않겠냐고 제안해 왔습니다. 저도 이걸 계기로 이웃과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소연과 남편 준호였습니다.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둘이서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몸을 낮추고 연신 고개를 숙여 제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니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준호는 꼭 답례를 하고 싶으니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눈빛을 교환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소연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반찬들이 가득했고 그들은 저희에게 좋은 청주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자주 쳐다보는 것 같았고 대화도 아내와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약간 질투가 났습니다. 이날은 4명이서 즐겁게 마시고 먹으며 새로운 이웃 관계에 설렜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전날 있었던 회식 자리가 늦게 끝나 잠을 못 자고 출근했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피곤해서 그날은 중요한 일은 되도록 손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귀가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아파트 현관 열쇠가 없었습니다. 현관 도어락도 열 수 없었습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얼마 전 소연이 겪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춥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아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오늘 회식이 있다고 했었고 늦을 것 같았습니다. 계속 시동을 켜두면 이웃에 폐를 끼칠 것 같아서 저는 가방에서 목도리를 꺼내 목에 단단히 두르고 현관 처마 밑에서 최대한 추위를 견디며 아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여자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연이었죠. 그녀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 열쇠를 깜빡하고 회사에 가버린 것 같아서요. 방금 알았네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소연은 장난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고,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의 반대 상황이라 웃음이 나네요. 추우시죠? 우리 집에서 따뜻하게 계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준호 씨가 화내시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소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준호는 민호 씨께 감사하기만 해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고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소연의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오늘도 지방 출장이라 집에 없다고 했습니다. 집 안은 전과 달리 약간 어수선했습니다. 빨래가 흩어져 있고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죠. 소연이 달콤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지난번에 소주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춥기도 하시니 한잔 하실래요?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워하며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갑자기 집에도 들어와서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준호도 없고 저도 심심한걸요. 같이 있어주세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에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하기도 민망해서 수락했습니다. 소연은 따뜻한 소주와 안주를 가져왔고 자, 저도 마실게요. 라며 건배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새 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전에 침실에서 봤던 물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취기에 용기를 내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기, 소연은 준호와 부부 생활은 어떠세요? 말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니, 방금 건 잊어주세요. 하지만 소연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준호가 출장이 많아서 있을 때는 거의 매일 즐기고 있어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럼 민호 씨와 지윤 씨는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주 1회 정도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소연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외로 적네요. 지윤 씨가 외롭다고 저번에 차 마실 때 말하던데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몰랐네요. 아내의 그런 속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대화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소연은 발그레한 얼굴로 저 잠깐 씻고 올게요. 라고 말하며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소연은 정말 솔직한 성격이구나.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여자라는 것을. 혼자서 술을 더 마시고 있는데 소연이 목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뭔가 너무 편한 차림새로 얇은 면바지 같은 것을 입고 있었는데 분명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을 것 같은 라인이었습니다. 옷 안에 있었지만 감출 수 없는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가 드러나는 실루엣이 더욱 저를 자극했습니다. 소연은 마치 이런 상황을 의도한 것처럼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왔고 소연의 머리에서 나는 좋은 향기에 저는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오늘 밤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라고 속삭이며 제 옆에 살짝 앉아 얼굴을 가까이 가져와 살며시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안 돼요. 준호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 소연은 달콤한 목소리로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다시 입술을 포개왔습니다. 요즘 준호가 출장이 잦아서 조금 외로웠어요. 지금만이라도 민호 씨와 함께 있고 싶은데요. 소연이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은 채 점점 다가오는 그녀의 품에 빠져들었습니다. 소연은 매혹적이었고 하나하나의 몸짓이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의를 벗었고 그 아래 아름다운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예상대로 속옷은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제 손이 그녀의 몸을 향했습니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감촉에 저도 모르게 숨이 가빠졌고 소연도 떨리는 숨을 내쉬며 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있는 작은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이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욕망이 이성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소연의 부드러운 피부를 만지는 순간마다 죄책감과 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의 입맞춤은 끊이지 않았고 그녀의 손길은 계속해서 저를 자극했습니다. 달콤한 숨결과 부드러운 손길에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온몸의 전율이 잃었고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곧 돌아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잠시 소연에게서 떨어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열쇠를 깜빡해서 소연 씨 집에 있어라고 보냈더니 아내가 네, 곧 들어갈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소연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너무 아쉽네요. 이제 막 좋아지려던 참인데. 지윤 씨도 오시라고 할까요? 다 같이 한잔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소연이 이제 그만두려나 했는데 아내까지 부르다니 정말 외로웠나 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소연이 다시 다가와 입술을 포개왔습니다. 저도 아쉬움에 그녀와 깊은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사실 그녀보다 제가 더 아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든 것 같았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흥분이었는데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제 바지 속에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저에게서 떨어져 옷매무새를 고친 뒤 현관으로 갔고 아내가 추위에 떨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소연과의 뜨거웠던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들어올 때의 그 찰나의 순간 우리가 들키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셋이서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소연이 가끔 저에게 던지는 시선이 묘하게 매력적이었고 여전히 저를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이 급했는지 자리를 비웠고 그 짧은 순간에 저와 소연은 다시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처럼 저는 소연에게 완전히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오자 우리는 즉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11시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그날은 끝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여보 뭔가 개운치 않은 표정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매일 보고 있어서 변화를 금방 알아채나 봅니다. 그래? 조금 과하게 마신 것 같네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내가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와 소연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불안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소연과의 은밀한 시간이 주었던 짜릿한 전율과 동시에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순간 아내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쿵쾅거렸고 소연을 떠올릴 때마다 달콤한 설렘과 죄스러운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이 위험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소연을 향한 강한 이끌림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마음은 마치 폭풍우 속의 낙엽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향기, 부드러운 살결, 달콤했던 키스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소연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잠든 아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소연과의 미완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아내에 대한 배신 같았지만 소연에 대한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머릿속 한켠에서는 언젠가 아내와 준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네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며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부부교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